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카이브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아카이브를 굉장히 좋아해서 예전부터 뭐 옷을 사 모은다거나 아니면은 뭐 CD를 모은다거나 책을 모은다거나 그랬는데 뭐 책이랑 CD는 제가 군대 있을 때나 그럴 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좋아하는 CD나 책을 선물하는 걸 좋아해서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살면서 내가 이런 책이나 CD들 이런 것들을 소유하지 않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어도 이 악물고 사지 않고 구매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나얼님의 그 인터뷰 이런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음, 우리가 노력이라는 건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수집을 한다는 건 노력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노력들이 눈에 보여서 더 노력하게 되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그 글이었는데 정확한 워딩은 다를 수 있지만 의미는 사실 전달이 됐다고 느끼는데 어 제가 거기에 감겨가지고 그래 나도 노력을 이제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낼 테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소장하고 싶었던 책들 한두 권씩 구매하고 CD도 구매하다 보니 음, 모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꽤나 많은 아카이브들이 쌓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도 아카이브가 될 옷들, 그리고 이미 엄청나게 오래된 옷들도 많아서 저는 아카이브라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 시네마테크가 될 수 있었던 서울 영화센터가 시네마탱크 영화 도서관이 아니라 그 어떤 서울 영화 센터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다른 많은 영화인들도 되게 항의했지만 저도 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아카이브들을 국가 차원에서 다루고 보존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또 저는 영상을 하는 사람이기에 또 제가 하고 싶은 장르 다큐멘터리거든요. 어, 현대에 와서 사실은 인류 역사의 텍스트가 가장 좋은, 가장 오래된 아카이브지만 이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영상을 뛰어넘는 기록 매체는 없다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카이브, 기록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막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도 아니라서 사고 싶은 것들을 막 다 살 수는 없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제가 좋아할 것 같다고 어떤 옷을 보여주면서 이 옷을 제가 좋아할 것 같아서 보여드려요라고 해서 봤는데 그 옷이 뭐였냐면 기타노 다케시 감독님이 돌스라는 영화를 찍을 적에 요지 아마모토에서 그 스텝복을 만들어 줬는데 그 스텝복에 이제 2002년에 나온 영화니까 그 전에 찍은 거 생각하면은 거의 이제 25년이 넘어가는 옷이죠. 그 옷이 이제 나와서 이거를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고민을 하다가 그걸 구매하고 오늘 도착을 했어요. 근데
뭐 실제로 실생활에 입는다면 입을 수 있지만 뭔가 제가 이 옷이 가치가 있어서 안 입는다가 아니고 썩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입고 다니는 옷은 아니지만 그 노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다는 거에, 그리고 기타노 다케시 감독님 영화 현장에 어떻게든 갔던 옷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다양한 의미 부여를 아무짝에 쓸모없는 의미 부여를 하면서 구매를 하고 이렇게 저의 옷장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음, 돌스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일본 전통 문화에 관심이 좀 있는데 일본의 이제 극 문화, 연극 문화라고 할까요? 그 극 문화는 가부키, 노, 분라쿠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지는데, 가부키는 이제 되게 과장되고 막 요호 하는 그런 사운드와 막 두드리는 그런 어떤 되게 발산하는 극이라면, 노는 굉장히 절제돼 있고 엄청 미니멀하고 막 손도 되게 손동작이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절제돼 있는 극인데, 이 분라쿠는 인형극이에요. 그래서 어 돌스는 이 분라쿠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막 이리저리 엮어서 내가 일본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 분라쿠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일본의 도쿄의 가부키초에서 가부키 공연을 보러 가는 날 이 옷을 입고 가야겠다라는 생각, 아무 그거 없죠. 근데 그냥 혼자 그런 씹다구 같은 생각을 하면서 구매를 했습니다. 뭐 오늘 이야기가 왜 시작이 됐냐면 요 옷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저는 요 근래 기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을 많이 했어서 꽤 됐지만 어 기록학에 대한 공부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록 관리학의 이해라는 이제 캐롤라인 윌리엄스 님이 쓴 책을 그냥 조금 저도 읽긴 했지만 이 책을 그냥 읽어보면서 드는 생각들을 저도 아카이빙, 레코딩 해볼까 해요. 이 책은 엮으신 분들은 남태우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님, 그리고 김유승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님이 이제 공역을 하셨어요. 1장에는 레코드와 아카이브의 원칙과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레코드와 아카이브를 정의하고 원칙과 목적을 규명하고, 그래서 아카이브를 하는 아키비스트와 레코드 매니저의 역할을 기술하고, 아카이브가 발견된 역사적, 제도적 환경을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아카이브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퉁쳐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카이브와 레코드를 분리하면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카이브와 레코드를 구분하는 이유는 동료들이나 매니저, 고객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자신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학문과의 공통성과 우리의 직업적 활동 영역을 인식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직업적 역할을 이해하고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카이브와 레코드의 차이점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어권에서 인정하는 레코드와 아카이브의 차이점은 아카이브는 현재 계속 진행되는 활동의 산물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로그라고 할까요? 우리가 인터넷을 돌아다닐 때 지금 현재 쌓여가는 그런 기록에 가깝다면 아카이브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가치를 지녀서 보관되어 온 레코드. 그러니까 레코드가 더 넓은 의미이고 아카이브는 뭔가 보관된 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좁게 더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재미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레코드와 아카이브를 국가마다 다르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아카이브는 레코드를 포함하고 어, 행정 혹은 경영상의 업무 처리 중 사용되거나 작성된 것으로 그 자체가 일부분을 이루며 결과적으로 그 업무 처리의 책임자나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후임자들에게 관리해서 보존되는 것. 그리고 미국은 어, 아까 그런 방금 말했던 레코드와 아카이브 그 자체의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는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포함된 기록 정보, 그래서 업무의 증거로 보존되는 것을 레코드라고 하고, 아카이브는 지속적인 가치를 지닌 레코드를 전체로 이제 하고 조직의 기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뭐 앞단에 이런 있는 내용인데 제가 가끔씩 생각나면 기록 관리학의 이해 책을 좀 꺼내서 이야기하면서 저의 생각들을 해볼까 해요. 저는 어 그 KBS 방송국에서 만든 그 아카이브, 그 방송 촬영으로 있었던 아카이브들을 엮어서 주제별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정말 좋아해요. 그게 그냥 어떤 주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상영됐던 방송 정보들에서 그 어떤 녹아져 있는 사상이나 뭐 대사들에 녹아져 있는 의미들을 엮어가면서 주제별로 엮은 그 시리즈인데 되게 다양한 주제로 있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 지금 아카이브를 생산하고 싶은 사람이라서 더 이런 아카이브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카이브를 생산한다는 건 어쩌면 더 넓은 의미의 레코드들에도 관심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친구들과 사소하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내가 지나가는 상념과 번뇌들, 그리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대화, 나의 시선,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들, 이 모든 게 레코드이고 그 안에서 내 기억과 그런 보존되는 것이 아카이브겠죠. 근데 아카이브를 생산하는 사람으로서 레코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나름대로 기록을 해 나가고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디자이너, 제가 아니어도 모두가 좋아하죠. 디터 람스의 람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람스의 다큐멘터리 OST를 브라이언 이노가 했습니다. 근데 그 람스가 브라운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있었던 행적들이 정말 사진부터 그리고 함께했던 일들까지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 그 기록은 우리가 아까 책에서 봤던 레코드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삶을 찾아보게 되면서 아카이브가 되었다라는 느낌도 받았는데요. 저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저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거지 하면서 찾아보게 됐고, 물론 바우하우스나 이런 기록도 상세하게 남아 있어서 어느 정도 인식은 했지만, 이 유럽 그리고 특히 독일은 이 기록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크게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 회사에서 단순하게 비품이나 그렇게만 그러니까 어, 회사의 그 어떤 지분 이런 것들을 그냥 그 프로젝트 자체, 그리고 이 회사 안에서 회사 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행적을 기록하고 그것을 레코드하면서 그것들을 쌓아가는 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를 알게 되고서, 그렇기 때문에 이 디터람스의 기록을 다시 꺼내 볼 때 이 많은 기록들을 함께 보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지금 그 가치를 더 제대로 어, 보존해 나갈 수 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굉장히 보는 걸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잘 안 놀아가지고 저의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등학교, 중학교, 더 나아가 초등학교 때부터 인 친구들을 보면은 정말 정말 부러워요. 그 누적된 기억들을 부러워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이런 아카이브에 좀 집착을 하나? 기억에 집착을 하는지. 그래서 전 기억력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무튼 그래서 저는 그 독일 안에서 갖고 있는 기억과 아카이브를 중요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저의 마음과 생각, 목소리로, 글로, 사진으로 기록하고, 앞으로 제가 만들어 나갈 어떤 작업물들도 그런 나중에 꺼내 보고 싶고, 꺼냈을 때 그 순간들을 추억할 수 있는 아카이브가 됐으면 하네요. 그런 마음으로 기록하게 된 공부도 하는 것 같아요. 아카이브도 모으면서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제가 가지게 되는 새로운 많은 아카이브들에 대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를 해볼게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CDP를 사서 더 본격적으로 CD를 모을 거거든요. 일본에 갈 때마다 아주 CD를 좋은 CD들을 많이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갖고 오면 음악도 함께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